안녕하세요.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자, 오늘은 말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일요일 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제가 일요일 날 만드는 거예요. 일요일 날 뭐 그저께도 보여드리고 어제도 보여드렸었죠. 이 그림은 저는 참고로 원고가 없습니다. 어디 원고 써놓고 지금 읽는 것이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치니까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요렇게 가더라. 요렇게 가더라. 그것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장도 어떻게 될 것 같다. 그것을 요렇게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재미삼아 보셔도 되고 머리 한구석에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나 한번 보시고, 저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시장은 제가 경험치를 두고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영상을 만들어 놓고도 못 올려드려서 에휴, 일주일 뒤에 일요일 날 올려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흐름이, 오늘 빨리 오더라고요. 빨리. 일요일 날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오늘 올려드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영상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제목을 보시면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 자,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시장을 처음 접하신 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경기 좋으면 올라가고 경기 나쁘면 내려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코로나 때 경기가 좋았습니까? 개박살이 났지? 그런데도 주가는 3,300까지 갔어요, 지수는. 그렇죠? 참 그거 보고 참 의아해 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08년도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쭉 훑어 뒤로 가보자고요. 자, 차트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여드리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리먼 사태라고도 그러고 서브프라임 사건, 뭐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들 부릅니다. 자,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글로벌 증시가 아주 폭락이 나왔죠. 그렇죠? 아주 폭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 제목을 보세요. 세력은 파생으로 먹을 만치 먹었으니 뭘로 올리든 거리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때 등장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주식을 떠나서 뭔가의 재미를 느끼기를 이제 재미를 못 느끼는 타이밍이 왔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산에 가서 놀든지 바다에 가서 놀든지 3박 4일 여행만 다니다가 일주일 여행을 갔더니 3박 4일 놀았는데 바닷가에서 이제 놀기가 싫어.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으면 좋겠어. 인간은 다 그렇거든요. 뭔가 지쳐 있을 때, 아니면은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뭘 못할 때, 뭔가 던져주고 뭔가 새로운 것을 던져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때 나타난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여기 삼성 옴니아라고 써 있죠.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터지기 전에도 스마트폰은 살살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살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질 않았죠. 그게 삼성 옴니아였어요. 그리고 애플에서도 나오고. 자, 어디 인터넷 치면은 스마트폰 삼성이 먼저냐 애플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중적으로 딱 선보인 것은 애플이 먼저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옴니아라는 삼성 옴니아 휴대폰 원투도 있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저도 옛날에 써봤거든요. 2007년도인가에. 펜도 있었어요. 지금 노트처럼 펜도 있었어요. 그때 펜으로 딱딱 글씨 쓰고 팩스도 보낼 수 있고 그랬었어요. 액정으로 돼 있어갖고 막 신기했지. 그거는 한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들고 다녔을까? 그게 굳이 필요 없었거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괜찮았지만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2008년도 이때 막 주가가 쫙 빠지고 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던져줘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애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야 무슨 스마트폰 기기 관련주 갖고 쭉쭉쭉 막 이제 코스닥 관련주들이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당기고서 요때 똑같이 같이 간 것이 차화정이었어요. 차화정. 차화정이 뭐냐? 자동차, 화학, 정유. 그때 같이 끌어당기면서 요까지 올려놓고 한 5년 동안 횡보를 했죠. 5년 동안 횡보에다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만나서 급락이 나오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가 금리를 딱딱딱 내리니 유동성, 돈이 남아도니 여기저기 쓸 데가 없으니 유동성에 쭉 또 세력들이 끌어당기고 그 끌어당긴 거 개미들이 막 달려드니 쭉 한번 빠지고 뭐든지 쭉 올라가면 빠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쭉 올라간 거 그냥 코로나 터지기 전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거기까지 빠졌어요. 거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자, 이제는 요렇게 대강 이야기 해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지금 설명해드린 거 한번 추가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봉이에요. 주봉도 아니고 월봉도 아니고 연봉. 지금 2023년도 요거고 이게 작년 거 이거 코로나 2021년도 고점 만들고 윗골이 남기고 쭉 내려온 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랫골이 길죠. 여기까지 빠졌죠. 1400 얼마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 급락 나온 겁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유동성에 쭉쭉쭉 올라가다가 작년에 쫙 빠지고 지금 작년에 빠진 거 절반이 왔어요. 그쵸? 절반이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 2008년도 여기입니다. 2008년도 여기 2008년도는 자, 여기가 하락 직전이 1800이네요. 1800. 그렇죠? 1800. 1800에서 거의 800까지 빠졌어요. 정확히 몇 가지 빠진 거냐? 저점이 890. 한마디로 1000이 빠졌어요. 1000. 그러니까 2008년 금융 위기 때 고점 대비 1000이 빠졌다고. 1000.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1000까지 빠지니까 1000은 지켜줄 거야 하면서 유명한 전문가들이 저는 그때 그냥 개인 투자자밖에 안 됐었죠. 집에서 혼자 전업 투자로 하고 있는 지금처럼 유튜브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 만들어서 그때 제 회원들이 한 몇백 명은 됐었어요. 그때 몇백 명 됐으면서 카페 운영하면서 저는 자, 1000 무너질 때까지 기다립시다가 900 몇에 들어간 거로 기억이 나죠. 900 몇에. 그것만 해도 잘 맞춘 거예요. 근데 대개 전문가들이 1000은 안 무너진다고 1200, 1100에 막 들어갔어요. 그때 들어가서 잘못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0이 안 무너질 걸 알고.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미네르바가 나타난 거예요. 미네르바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혼란스럽게. 대한민국 증시 큰일 났다. 500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서 도대체 미네르바가 누구냐 사람들이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 끌려가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2008년.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까? 주식 투자 무서워서 안 해요. 안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을 했듯이 뭔가 새로운 걸 던져줘야 돼. 야,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뭔가 던져줘야 돼. 그때 나타난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야, 이게 뭐냐 하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 쭉쭉쭉 막 땡기면서 차화정 땡기면서 자, 그럼 차화정 첫 번째 자동차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자동차가 눈치 보더니 쭉쭉쭉 왜 올라갔을까? 자, 그때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율이 터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의 GM, 미국의 그때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없었고요. GM 얼마나 유명한 회사예요. GM, 제너럴 모터스. GM이 상장 폐지합니다. 이날. 근데 나라에서 살려줘요. 나라에서. 오바마가 살려줍니다. 자, 이때 실화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GM 자동차가 센트까지 떠야 됩니다. 센트면 몇입니까? 10원 단위. GM이 센트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제
미국 사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어릴 때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가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친구고 하나는 남자친구고 하나는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애랑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멀리서 보기에는 어우 GM 자동차가 잘못되겠어? 야 센트까지 떨어질 때 너 막 사라 빚내서 사. 그 무조건 재상장 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죠. 그냥 전업 투자자였지. 그런데 GM이 잘못되겠냐? 일시적인 거지. 당연히 재상장 나오겠지. 나라에서 그걸 놔두겠냐? 우리나라도 무슨 중공업 잘못되면 나라에서 돈 들여서 다시 살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랑 똑같은 거예요. 큰 기업이 한 방에 죽으면 나라 경제가 좀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웬만하면 살려준단 말이에요. GM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제가 그런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난리야. 무서워서 뭘 못해.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돈이 없는 친구도 아니었어요. 뭐 엄청 부자도 아니지만, 군인 와이프였어, 군인한테 이제 결혼한, 그랬는데, 무서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지금, 야, 한국 IMF 생각하면 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GM 자동차 오바마가 살려줘서 재상장하고, 그때 10원 단위까지 떨어진 GM 자동차 샀으면 벼락부자 됐겠죠. 벼락부자. 근데 그 친구는 세월 지나서 후회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저한테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무서우면 못 들어가는 거야. 무서움. 근데 장기도 훈수 두는 사람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죠. 훈수 두는 사람. 이렇게 멀찌감치 보면 보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놓고 장기판을 놓고 두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런 경우였던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GM 사건은. 자,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지금 했죠. 자,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한마디로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자. 조금이라도 아끼자. 조금이라도 아끼자. 자, 전 세계 어디나 뭐 슈퍼카 이런 거 빼고 웬만한 괜찮은 차, 뭐 롤스로이스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뭐 어디 회장 이런 거 빼고 BMW 벤츠 아닙니까? 되게 뭐 부장이라든지 뭐 전무이사 이런 미국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BMW 아니면 벤츠예요. 그 아랫땡가가 이제 과장 그런 분들은 아우디를 타고 유럽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산층 대개 BMW 벤츠 안 타는 사람들은 미국 차보다도 솔직히 미국 크라이슬러 이런 차보다는 렉서스가 낫거든요. 그 당시에 렉서스를 엄청나게 탔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1등 아니에요. 얼마 전에 폭스바겐한테 내줬지만은 지금 도요타가 얼마 전에 또 재탈환 한 것 같아요. 글로벌 자동차 1위. 자, 렉서스가 웬만한 미국 중산층들은 렉서스를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린이 터지고 나서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야, 이 차도 비싸다. 그 다음 차가 만만한 게 현대차야. 그래서 현대차가 엄청나게 이때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가가 이때 쭉쭉쭉 올라간 겁니다. 자동차 차트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때 7만원 하던 것이 28만원까지 간 겁니다. 28만원까지. 그리고 화학. 중국의 경기 부양이 불 것이다. 이제 막 급락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화학 같은 거 LG 화학, 롯데뭐 화학 이런 거 막 날라갔습니다. 왜? 중국이란 나라는 땅도 파야 되고 파이프라인 묻어야 되고 하수관 묻어야 되고 그러면 화학주, 파이프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LG화학이 그때 당시 헐헐 날아간 거예요. 정유주하고 같이. 그러면서 차화장이 쭉쭉쭉 날아갔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불씨를 던져주고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 자동차, 화학, 정유주까지 같이 올라갔다. 2008년도는 그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2008년도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스마트폰 관련주들하고 차화정 이런 것들만 올라갔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2,300여 개 우리나라 대한민국 종목이 2,300여 개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 생각은 이때 1,8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코스닥하고 코스피 상장주가 1,800개 정도. 그런데 그 중에 손꼽을 종목들만 올라갔지 나머지 종목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야 자동차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오른 거 같으니까 안 사는 거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안 사고 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거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더란 얘기지.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일요일 날 영상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에 확 띄게 오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저는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일주일 전부터 종목 압축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순서를 기다려라. 최근에 얼마 전에 이슈 있었던 종목 많이 빠진 종목 골라서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올라간다. 그게 오늘 딱 나타난 거고. 오늘 마감글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이 오늘 눈에 띄게 확 보이더란 얘기죠. 오늘 눈에 띄게 확 보이지 않았으면 이 영상 일요일 날 올려드렸을 거예요. 다가오는 일요일 날. 근데 그런 모습이 딱 보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또 이런 내용을 좋아하실 분들 같은 분들한테 올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지금 2023년도죠. 한 20여 년 전에 한 20여 년 전일 겁니다. 한 20여 년 전이 된 것 같아요. 미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GM 자동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GM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는 전기차로 가야 된다. 내연기관 말고 전기차로. 그런 거가 국회에 이렇게 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게 들은 얘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 들은 지가 거의 15년 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됩니까? 자, 특히 공화당 측이죠. 자, 미국은 기업들이 어느 특정 인물들을 딱딱 밀어줄 수가 있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법이 좀 많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 오바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바마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배우인가 그때 오바마 때인지 트럼프인지 모르겠는데 오바마 때일 겁니다. 그 조지 클루니 있죠. 조지 클루니가 선거 자금을 후원금을 모으는데 자기네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유명인들을 초청했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 그 사람들은 헌금통을 예를 들어서 그 돈통을 모아놓고 여기다 넣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점심 식사를 하든지 저녁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저녁 식사 한 끼가 얼마냐? 1억이라든지 1,000만 원 가격을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오늘 식대는 저녁 한 끼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 후원하는 모임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 후원하는 모임을 알고 밥값을 그렇게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모아서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재미삼아 그런 이야기 해드린 건데 지금 있었던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말 나온 김에 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또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자고요. 조지 클루니 오바마 검색을 쳤더니 오바마는 아직 안 뜨고 요거 했더니 인종차별에 분노한 조지 클루니 트럼프 물러나게 투표하자. 요거 보니까 민주당 팬인 거 맞아요. 그쵸? 요런 내용 보니까 그럼 오바마 때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치니까 여기에 떴네요. 이렇게 이 뉴스에 보니까 2008년도 8월 8일.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재밌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렇죠? 자, 혹시라도 전업 투자자 또는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쉽네. 오래된 거라 삭제돼 버렸나 봐. 아무튼 이런 게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요게 내용이 뭐냐면
오바마 후원의 밤 개최를 하면서 밥값을 제가 이때 알기로 1,000만 원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밥값을 1,000만 원. 아, 여기 있네. 2012년도네, 이건. 오바마. 후원금은, 이건 삭제 안 됐나요? 아, 이것도 또 찾을 수가 없네. 오래된 건 다르게 삭제가 돼버렸네요. 자, 여기 보이시잖아요. 1,500만 달러. 그러면 100억대 후원금을 모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 나라는 아무튼 요렇습니다. 자, 요런데 제가 GM 자동차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잘 들어봅시다. 지금은 미국의 민주당 이야기를 한 거고, 민주당 후원금. 자, 그런데 공화당 후원금은 대개 굴뚝 회사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뭐 쉘이라든지 정유회사들. 자, 정유회사 쉘이라고 칩시다. 자, 전기차가 나오면 휘발유가 많이 팔리겠습니까, 여러분? 디젤 경유가 많이 팔리겠습니까?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묵살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2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날 때쯤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야 될 흐름이 보이니까 전기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부터도 전기차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 안 되고 그냥 미루고 가다가 야, 이제 시대적 흐름도 그렇고 전기차가 나와야겠다 해서 전기차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전기차 원리는 간단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간단하잖아요. 자, 여러분 아카데미라고 아세요? 아카데미가 뭐냐면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요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자, 요걸 보여드릴게요. 아, 여러분,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자, 나이 40 중후반 넘었거나 50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요게 요런 장난감 조립식이에요. 다 조립식. 예? 근데 요즘은 어떤 회사가 유명한지 몰라도 요 아카데미라는 회사 있죠. 옛날에는 초등학교 문 앞이나 중학교 문 앞에 문방구에 가면 이런 조립식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 만드는 회사가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 자, 저는 탱크를 잘 샀는데 탱크 보면은 이게 무슨 엔진으로 갑니까? 모터로 가잖아요. 모터로. 아주 원리는 간단한 거거든. 근데 그 모터를 힘있게 대형화만 시키면 전기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 전기차 기술력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근데 배터리 관련해 갖고 지금에 와서 막 더 충전 빨리 급속 충전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 계속 만들고 있는 거지. 옛날부터 2008년도 뭐 그 전부터도 이쪽에 더 기술력을 발휘했으면 충분히 그때도 만들었다.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 해드릴 쟁점이 뭐냐면은 AI라는 것도 인공지능도 옛날부터 벌써 있었던 거거든요. 벌써 있었던 건데, 야, 시장 흐름이 이러네. 시장 흐름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락이 유동성에서 급등한 것이 또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거 연봉입니다. 급락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 달라붙으면 세력들은 공매도를 치든 파생으로 하락 배팅을 하든 계속 먹을 수 있겠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달려들질 못하니까 왜? 돈이 없어서 달려들질 못하니까 야, 또다시 끌어당겨야겠다. 끌어당기려면 뭔가 이슈화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말했죠. 2008년도에 서프라임 무기질은 리먼 사태 터져 급락이 나왔어. 근데 뭔가 이슈화 시켜서 시장을 끌어당기려면 스마트폰 나오고 그런 식으로 뭔가 신기술력을 던져줘야 돼요. 던져줘서 끌어당겨야 돼. 그게 AI가 작년 연말부터 살살살 나오면서 뭐 1억 명, 단기간에 1억 명 가입했다는 등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AI 빨이 살살살 터지니까 일주일 전에 일론 머스크가 야,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끌어당기려면은 XAI를 출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탁 시장에 던진 거예요. 벌써 5, 6개월 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나도 AI 할 거다 말은 했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야, 변곡점에서 잘 버티다가 더 이상
뭔가 이슈가 돼갖고 나스닥을 좀 더 끌어당길 만한 뭔가 이슈가 없을까 그런 찰나에 일론 머스크가 딱 등장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2008년도하고 분위기가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 이때도 종목이 압축돼서 많지 않은 적은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지금도 벌써 코스닥은 나타나고 있잖아요. 웬만한 종목 다 빠져도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만 올라가도 코스닥 지수는 안 빠집니다. 지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일요일날 올려드릴래 했더니 오늘 올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다시 지난주 일요일날 만든 거 다 삭제해버리고 지금 다시 만드는 거예요.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때 갭상승이 왜 나왔습니까? 요때가 왜 나왔어요? AI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쵸? AI 때문에 갭상승이 나오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요 직전 고점을 못 넘어가고 계속 여기서 배회를 했단 말이에요. 배회를. 과연 이 자리를 어떠한 호재로 뛰어넘을까 참 궁금했거든요. 자, 여기를 못 넘으면 이제 내려올 텐데 이때가 삼성전자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단기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월덱스 등등 다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잠시 쉬어갈 자리였거든요. 그 차트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말이 나오면서 레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가 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한미반도체 등등, 하나마이크론 등등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들 대표적으로 제가 제 유튜브에서 계속 급등 나오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 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자, 요 구간, 자, 시장이 좀 꺾일 것 같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꺾였었단 말이에요. 얘들 다 꺾이고, 그렇죠? 얘도 이렇게 꺾이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미국 증시 그렇고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을 넘어갈 특별 호재가 나오기가 좀 당분간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들 종목을 지금까지는 캔들로 보면서 캔들 요런 데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드렸는데, 자, 이번 하락은 이동 평균선을 보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한미반도체 못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얘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다 드디어 오늘 올라간 거예요. 오늘. 그렇죠? 월덱스는 어제 올라갔고 어제. 이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얘들은 놓쳤다고 치자고요. 얘들은 놓쳤다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해주고 싶은 거는 얘들은 놓쳤다 치고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 이거는 두 번째 이야기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2008년도 차화정 때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매수할 타이밍을 쉽게 주지 않고 끌어당겼어요. 절대적으로 이 세력들은 뭔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편하게 자, 살 만큼 사세요. 이제 주가 올리게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끌어당겨요. 그러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지면 사야지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네. 그러다가 못 사고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이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출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도 제가 꺾일 때 이동평균선 요게 뭡니까? 요게 21선이에요. 21선. 21선하고 5일선하고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까지 빠지면 사야겠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매수 신호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린 거죠. 갑자기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종목 중에 아직도 얘네 이렇게 빠질 때, 얘네 이렇게 빠질 때, 월덱스도 이렇게 빠질 때 얘들보다 더 이렇게 빠진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을 들어간 거예요, 일단. 그 종목들도 얘네는 뒤따라 가긴 가겠지만은 얘네보다 탄력은 약할 것이다. 그렇지만 얘를 지금 잡아타기에 솔직히 부담이 간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2008년도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처럼 보이곤 있지만은 아직까지 100% 확실치는 않기 때문에 제가 현금을 어느 정도 남기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일단 그런 분위기로 가고, 그리고 제가 자, 들어가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손절가 5%딱 잡고 가라 그랬죠. 들어가려면 손절가 5% 잡으라고. 손절가 5% 잡으면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거가, 만약에 떨어져. 에이, 또 올라가겠지. 에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쭉 빠지든, 이 종목들이 그렇게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손절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마이크로 들어갔어. 손절 5% 당했어. 그러면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하면 계속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2만 원이 손절가 있으면 떨어졌다가 다시 2만 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 전략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한미반도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손절가 딱 5% 잡고 하셔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분위기는 2008년도 분위기하고 너무 흡사하게 가고 있다.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은 너무 올라왔어. 코로나 때 쭉 올라간 거 쭉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뭐 경기 흐름도 나쁜데 암만 반도체 업종이 바닥이라 하지만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또 쭉쭉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이었단 말이야. 저도 어느 정도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사야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올라간 거고. 결론은 이렇게 올라간 거가, 여기저기 뉴스 보면은 뭐 CPI 지수가 좋아서 이렇게 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CPI 지수는 매달 발표하는 건데 뭐 그것 때문에 갑니까? 매달 발표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복도둔 거예요. 결국은 엔비디아 급등 나온 것은 일론 머스크의 XAI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감글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죠. 마감글에 메이저 종목 중에, 뭐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메이저 종목 중에 메이저 종목이 뭡니까? 최근 몇 달 동안 2차전지 관련주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름 좀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 중에 이렇게 고점이 아닌, 제가 오늘 폐 배터리 관련주들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쭉 밑에 있잖아요. 그들 종목 오늘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으니까 또 하루 이틀 조정받고 올라갈 거지,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갈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엔 반도체처럼 쭉쭉쭉 연타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2차 전지는 XAI하고는 좀 틀리니까. 자,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아서 손절가 5%를 잡고 대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 업종들은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님도 있고 채널방 회원님들도 있는데, 종목을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는 드릴 거예요. 그 2부 영상은 오늘 다 이야기하긴 그렇고, 그 영상은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2부 영상도 꼭 보시고, 오늘 1부 영상이 30분이 넘어갔어요. 30분이 넘어가면 저도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이야기가 끊기면 또 맥이 끊기기 때문에 30분 넘어가면 항상 저는 이야기를 짧고 자르고 2부에서 올려드리는데, 2부는 주말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흐름의 맥만 잡으시라는 얘기. 흐름의 맥. 뭐 오바마 이야기도 나오고, 뭐 전기차 옛날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안 나왔던 거고, 이런 이야기 재밌잖아요. 2008년도 흐름이 그렇게 갔고, 차화정이 갔고, 휴대폰 관련주가 갔고, 세력들은 뭔가 타이밍을 잡아서 이슈를 만드는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지쳐할 때, 손이 잘 안 갈 때, 왜? 오를만치 오른 거 아니야? 코로나 때 쫙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고 또 한번 쫙 빼더니 어느 정도 올라왔어. 경기도 흐름도 별로 나쁜데 더 이상 올라가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쯤 뭔가 던진단 말이야, 세력들은. 뭔가 세력들은 던져줘요. 자,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일론, 이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어들하고 커넥션이 안 돼 있겠습니까?
그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세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죠. PER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 PER. 야 이거 PER이 몇 배인데 PER이 몇 번데 이런 거 따지면 주식 못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가는 건 PER 안 따집니다. PER 따지는 사람들은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 그 고수 중에도 상고수 있고 하고수 있고 중고수 있다면은 상고수로 퀀텀 점프 되기 전에는 PER 엄청나게 따집니다. 야 이거 PER 너무 센데 야 이거 비싸서 안 돼. 비싼 거 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제가 원고 없이 항상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으면서도 맥을 집어보면 맥락은 다 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재미있게 들어줬으면 저는 감사한다고 어디 증권 뉴스나 어디 보면 이런 얘기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다 세월 지나가 보면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2008년도처럼 한 번 더 쭉 끌어 당길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현재까지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 그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이었습니다.